중요한 건 이제 월가가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상적인 증권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떠들면 기소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ETF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 3위까지만 의미 있고 4위부터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 블랙락, 피델리티만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도 빨리 해서 금융에서 그래도 뭐 아시아권 이런 데서는 좀 좋은 펀드를 운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이게 뭐 동어 반복이네요. 왜 수요가 그만큼 있는지가 이제 질문일 텐데, 어쨌건 뭐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 ETF가 2년 걸렸던 거를 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유입이 30억 달러를 한 달 조금 넘게 걸려서 달성을 한 거예요. 순유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유출이 지금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의 ETF는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뭐 블랙락하고 피델리티 이런 데가 성적이 좋아서 순매입 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금의 시총에 비해서 금 ETF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의 시총은 지금 비트코인의 15배에서 20배 사이입니다. 그런데 금 ETF의 지금 그 전체 가격은, 총 가치는 지금 비트코인 ETF의 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ETF 기준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5배 정도 더 올라야지만 맞는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우리는 ETF에 순입되는 자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1월에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도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ETF로 들어오지 않는 한 시총에 육박하진 않아요, ETF가. 뭐 10%에서 20% 정도 전망하는 것 같은데, 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적고요. 사람들이 금을 굳이 주식의 형태로 소연 안 하는 거죠. 실물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금괴 형태로 기관들이 갖고 있든지 합니다. 비트코인도 굳이 우리가 나스닥이나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ETF 형태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손쉽게 거래소에서 실물 비트코인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도 불안하면 비트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이 ETF의 유입은 금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이제 월가가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상적인 증권이 됐기 때문에 금 가격을 조작하면 형사처벌을 받듯이, 조작이라는 범위는 되게 넓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뭐 하는 것도 조작에 들어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떠들면 기소될 수 있다는 거. 그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지난달에 함부로 떠들었다가 지금 스웨덴에서 기소 당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웨덴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한 상품을 JP모건이 구입을 했대요.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 발언 와중에도 구입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싸게 살려고 회사의 주인이 비트코인을 폄하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의 셀럽들도 비트코인에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에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다음날 가격이 오르면 괜찮은데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시세 조작으로 보일 수 있죠. 설사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막 기소할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ETF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 3위까지만 의미 있고 4위부터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 1, 2위의 사이에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근데 불과 한 달 후에 상품을 열었는데 2위로 되고 총액이 반밖에 안 되는 금의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승인할 것 같으니까 11개나 들어와갖고 신청을 한 거고요. 거의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얹혀간 거죠.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혼자 소송하고 혼자 소송 다 이기고 한 거에 다 얹혀온 건데, SEC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을 먼저 해주고 싶지 않았겠죠. 미우니까. 그래서 그냥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공평성 시비에 말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그레이스케일 빼놓고는 이제 블랙락, 피델리티만 의미가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언제까지 지금 유출을 용인하면서 수수료를 고집할지 모르겠는데, 그 수수료 때문에 지금 엄청 벌었대요, 그레이스케일이. 그러니까 수수료를 지금 계속 고수수료로 가면서 계속 수수료를 챙기는, 팔면서도 수수료를 내나 봐요. 그래서 챙기는 그런 소탐 대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내려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보다 더 큰, 이미 크지만 더 큰 그 펀드를 유지할 것이냐에 이제 기로에 쓴 것 같고요. 뱅가드는 이제 아웃됐고, 뱅가드는 원래 블랙락을 막 따라가다가 전체 ETF 시장에서 2위로 따라가다가 스스로 이제 비트코인 ETF를 안 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ETF에서
앞으로 블랙락을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죠. 뱅가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터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점 경쟁이 이제 치열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정이 무엇이든지는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되겠지만 이미 이렇게 미국이 한 마당에 한국도 빨리 해서 금융에서 세계 전체에 몇 위가 되는 거는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아시아권 이런 데서는 좀 좋은 펀드를 운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비트코인은 얕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은 매우 어렵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막 계속 음력 1월 1일부터 계속 끊임없이 오르니까 비트코인 원래 이런 줄 알고 계시는데 365일 중에 5일만 이러고요. 60일은 그냥 그저 그렇고 300일은 안 좋아요. 300일은 계속 내려갑니다. 공급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비트코인은 불확정성이 있어요. 그 초기에 사토시 나카모토를 포함해서 노트북으로 채굴한 분들의 물량이 한 150만 개에서 200만 개 이상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공급 충격이 또 있어요. 마운트 곡스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신주쿠에 위치했던 달러 비트코인 거래소가 2014년도에 해킹을 당했고요. 파산을 했죠. 그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된 계기인데 그게 일본 법원이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작년에 원래 나눠줬어야 되는데 올해 나눠줍니다. 그게 20만 개인가요? 이렇게 풀려요. 20만 개 가까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다 포함이 되는데 20만 개 10년 동안 굶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팔아야 되겠죠. 그 공급 충격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되겠는데 미국 법원이 꽤 갖고 있고요. 미국 국가가 꽤 갖고 있고 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다크웹 관련해서 이제 범죄에서 관련해 압수한 것들이 있고요. 미국 정부는 계속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오를 때 팔아요. 미국 정부가 충격을 주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들으면 이제 좀 놀라실 텐데 다시 기사를 읽어보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법적인 거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찾은 기사에서는 맞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에 2주 정도 전에 영국 법원이 비트코인 6만 1,000개를 압류했어요. 6만 1,000개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죠? 그 당시 제가 3조인데 지금 4조 넘을 것 같은데 4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중국 거는 아니고 중국인 건데 중국인이 10년 전에 자기 비서를 시켜갖고 영국에서 자금 세탁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계속 시비가 있다가 이제 확정 판결이 났나 봐요. 그게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왔는데 6만 1,000개 비트코인을 영국 정부가 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제 뉴스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들이 어느 시점에 파냐 하면 꼭 이렇게 흥분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럴 때 팝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찾아봐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들이 갖고 있으면 안 좋아요 비트코인은.